얘들아 그냥 책 펴볼래? 3주차 들어가야 되죠 오늘. 거기 보면 사람의 유전 나와 있지. 우리 저번 시간까지 이제 이제 비분리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생식세포 형성되는 과정에 정자하고 난자가 형성이 될 때 비분리가 일어나가지고 상념색체 비분리, 1분열 비분리, 2분열 비분리, 성념색체 비분리, 1분열 비분리, 2분열 비분리.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제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이런 유전을 할 거야. 오늘 할 내용은 이제 가계도를 가지고 유전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유전 형질에 대한 얘기가 어떤 유전을 가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 놓은 거야. 그러면 38페이지 보면은 사람의 유전 연구 이렇게 나와 있지. 거기서부터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봅시다. 먼저 유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람의 유전을 좀 봅시다. 우리 선생님하고 앞부분에 좀 미리 한 사람들은 유전의 법칙에 대한 얘기 그 다 동영상으로 촬영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멘델 유전 법칙부터 선생님이 설명했었잖아. 기억나냐? 멘델 유전 법칙? 우리가 이제 유전의 시작이 유전 처음에 뭘로 했냐? 완두콩으로 했죠. 완두콩이 유전 재료로 좋은 이유 가끔 학교 시험으로 나와요. 뭐라 그래? 유용하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완두콩이 유전 재료로 좋은 이유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하면 4가지 정도로 나와야 돼. 4가지 정도.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대립형질이 뚜렷하다. 자, 여러분들 대립형질이라는 용어 이제 배운 사람들 알죠? 대립형질. 우리가 상동염색체 위에 같은 위치에 유전자 있는 유전자를 대립유전자라고 그래. 그 대립유전자가 결정짓는 유전적인 모양이나 성질 이런 걸 대립형질이라고 해. 대표적인 예가 완두콩에서는 뭐가 있어요? 둥근 완두하고 모양하고 관련된 건 쭈구리 완두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둥근 완두를 표현할 때는 우리가 라지 R로 표현했어. 쭈글 완두를 표현할 때는 스몰 r을 표현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잡종 1대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상동염색체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어떻게 되니? 하나는 같은 위치, 이렇게 있는 위치를 대립유전자 관계에 있다 그래. 하나는 라지 R, 하나는 스몰 r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때 뭐만 발현이 되더라? 둥근 완두만 발현이 되더라. 그래서 모양은 둥근 거하고 쭈글쭈글한 거밖에 없더라. 뚜렷하잖아. 그죠? 사람은 그렇지 않죠? 사람은 잘생긴 사람이 있고 못생긴 사람이 있고 이상하게 생긴 사람도 있고 막 이상한 별의별 종류가 많잖아. 눈동자 색깔도 막 갈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갈색하고 파란색 섞인 사람도 있고 막 종류가 되게 많잖아. 피부색도 시꺼먼 사람이 있고 허연 사람이 있고 그냥 중간에 갈색인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대립형질이 뚜렷하지 않아. 너무 복잡해.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유전재료로 좋지가 않은 거야.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완두콩하고 사람하고 비교할 거야. 완두콩이 유전재료로 좋은 이유. 우리 이제 바로 사람의 유전을 배우는데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이유를 완두콩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배가 쉽다. 재배가 쉽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냥 이거 성당 앞마당에다가 맨델 신부님이 그냥 키운 거잖아. 막 그냥 씨앗 뿌리고 그냥 금방금방 자라. 수분도 잘 일어나고 콩도 잘, 완두콩도 잘 맺어.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죠? 자손수가 많지. 사람은 자손수가 많지 않잖아요. 의도적으로 뭐 유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애들을 많이 낳는다 그러면 요새 뭐 종편에서 가끔 인간극장 이런 거 재방송을 해주는데 저 용인 어디에 사는 집안인데 와 애들이 10명이 넘더라고요. 그런 집이 나오더라고요.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와, 큰 애가 20몇 살이고 지금 막 갓난아기도 있고 그리고 열 몇 명이 애들이 있는 거예요. 막 빨래하고 밥하는 것도 거기는 뭐 일이더라고요. 그게 의도적으로 뭐 그렇게 많이 낳지 않는 한은 우리 뭐 기껏해 한둘을 낳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통계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완두콩은 자손수가 엄청 많아가지고 그리고 막 1년에
두 번, 세 번 막 수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얻어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더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하죠? 자와 수분이 가능하죠. 이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래? 자유로운 교배라고 그러죠.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니네 둘이 결혼해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고.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대립형질이 뚜렷하고 재배가 용이하고 자손수가 많더라. 그 다음에 자와 수분을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 얘기는 자유로운 교배가 가능하더라. 뭐 이런 것들이야.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한 세대가 짧다 했지. 근데 이거에 비해서 사람은 한 세대를 보통 30년 얘기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다음 자식을 낳을 때까지 30년 주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선생님이 정리한 완두콩이 유전재료로 좋은 이유의 반대 개념이 사람이 유전 연구가 어려운 이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만 외우면 되겠지. 자, 뭔지 알겠어요? 대립형질이 뚜렷하더라. 그래서 뭐 이거 말고도 뭐 큰 키, 작은 키, 뭐 이런 것도 있다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노란, 옐로우, 그 다음에 초록. 뭐라 그러죠? 황색이죠, 황색. 황색은 옐로우에서 Y라고 쓰고, 얘는 그거의 열성이니까 스몰 Y. 큰 키는 라지 T를 쓰고 스몰 T를 쓰더라. 이런 식으로 유전인자를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지. 자, 그 다음에 재배가 쉽더라, 자손수가 많더라, 자와 수분이 가능하더라, 한 세대가 짧더라. 이거의 반대 개념이 여기다 이렇게 쓰세요. 사람이 유전 연구가 어려운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유전 연구가 어렵기 때문에 뭘 가지고 이제 해야 되겠니? 첫 번째, 통계 조사를 하죠. 두 번째 뭐예요? 쌍생아 연구를 한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좋은 거는 유전자 분석하면 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하죠? 가계도 분석을 하지.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유전 연구를 간접적인 방법으로 하더라.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사람의 유전 형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혐알기라든지 귓볼이라든지 PDC 미냉이라든지 이런 유전 형질들이 제일 가장 좋은 게 표본을 정해야 돼. 표본이 어디냐면 우리나라 표본은 저기 군대에 가면 있어요. 군인들이 어찌 보면 신체 검사 다 해가지고 그래도 합격한 사람들이 군대를 가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살면서 조금 아까운 게 뭐냐면, 많이 아깝죠. 선생님 바지를 사면 선생님 키가 작잖아. 바지를 사면 그냥 허름한 바지를 샀을 때 괜찮은데 조금 이제 비싼 가격을 주고 바지를 사잖아. 근데 바지가 기성품인 경우에 맞춤옷이 아니면 이게 예쁘게 만들어져서 나온다고. 근데 선생님 다리가 짧기 때문에 잘라야 돼. 바지를 잘라버리면 바지가 안 이뻐요. 분명히 백화점에 있을 때는 이뻐서 샀는데 그걸 수선할 때 잘라버리면 바지가 이상해. 무슨 4분의 3 바지도 아니고, 선생님 바지가 이렇게 벽에 걸려 있으면 되게 귀엽게 생겨. 이상해요. 하여튼 그런데 어쨌든 기장을 줄여야 되잖아. 이만큼을 주고 그 원단을 이만큼을 잘라내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아깝잖아. 그런 거지. 근데 그 기준이 우리나라 성인 남자 키가 기준이 176인가? 하여튼 그래요. 많이 올라갔어. 그 기준을 어디서 잡는 거냐면 군대에서 잡습니다. 선생님은 평균 미달이야, 키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바지 기장은 짧아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긴 바지를, 그 바지도 기성품 같은 경우는 그런 평균 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바지 기장을 잡기 때문에 선생님 같은 사람이 바지를 사면 자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야. 그래서 전부 다 그런 평균치를 군대에서 잡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전 연구를 군대 연병장에다가 군인들을 모아놓고 OX표를 그려놓고, 야, 혀 많이 되는 사람 O로 가, 혀 안 많이 되는 사람 X로 가. 그래갖고 뭐 예를 들어서 1000명을 기준해서 한다 그래요. 그랬더니 얘가 몇 대 몇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를 통계를 잡는 거죠. 이런 게 통계 조사야. 귓볼이
이렇게 분리형인지 이렇게 붙어있는 부착형인지를 분리형이 우성이거든. 부착형이 열성이거든. 이게 3대1의 분포비가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군인들 해보면 여지없이 그러면 이게 이제 니네 확률 통계 해봐서 알겠지만 이 뭐라 그러죠? 표본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정확해지는 거지. 3대1 비가 정확해지는 그러니까 사람의 경우는 이렇게 자손수가 적기 때문에 이런 걸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군대나 이런 데 가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통계조사. 그 다음에 이제 쌍생아 연구. 쌍생아는 일란성 쌍생아하고 이란성 쌍생아 있어요. 예전에는 쌍생아로 시험 문제 잘 나왔는데 우리 학원에도 지금 쌍둥이가 2팀이 있는데 한 팀은 일란성이고 한 팀은 이란성이에요. 이제 그 친구들이 없으니까 이제 얘기지만 선생님 경험상으로는 일란성은 정말 똑같아요. 정말 똑같아요. 유전적으로도 똑같고 비슷해요. 그리고 실제로 공부도 똑같이 잘해. 잘하는 애들. 못하는 애들은 똑같이 못해요. 이게 똑같이 유전적으로 닮아서 머리 두뇌도 그렇고. 근데 일란성은 대부분 남자 여자 쌍둥이가 많더라고요. 근데 한 명은 전교 1등이면 이것도 선생님 선입견이거나 선생님 그냥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대부분 경험상 한 명이 전교 1등이면 한 명이 전교 꼴등이야. 너무 차이가 많이 나. 일란성 쌍생아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성별도 다르고 전혀 얼굴이 똑같이 안 생겼어요.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뭐 진짜 이게 맞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옛날에 사주 팔자 그걸로 봤을 때는 그것도 통계잖아요. 그걸 봤을 때는 일란성 쌍생아는 거의 사주팔자가 똑같대. 근데 이란성 쌍생아는 완전히 사주팔자가 반대예요. 그래서 한 명이 출세해가지고 한 명을 먹여 살리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되게 잘하고 한 사람은 되게 못하고 이것도 선입견일 수 있는데 선생님이 알고 있는 한은 그래. 근데 가르쳐본 학생들이 그렇더라고요. 최근에는 쌍둥이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이란성 쌍둥이가 많은 이유가 사회가 복잡해지고 스트레스들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불임 부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임신이 안 되니까 시험관 시술을 하는 부부가 되게 많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관 시술을 어떻게 하는지 알지? 시험관에다가 엄마 난자를 추출하고 아빠 정자를 추출하고 거기서 수정을 시켜서 엄마 자궁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착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용이 장난 아니게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해갖고 성공을 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산부인과 그 클리닉에서 뭐를 하냐면 난자를 많이 채취해가지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수정란을 여러 개 만들어. 대표적인 게 삼둥이잖아. 니네 그 삼둥이 알죠? 그래갖고 수정란을 3개, 4개를 만들어서 엄마 자궁에다 넣어주는 거야.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착상하는 애들만 살아남는 거지. 근데 기술들이 좋다 보니까 이제 그게 다 착상을 해버리면 그게 색상둥이가 되는 거야. 다 틀리게 생긴 거지. 왜? 남자 따로 정자 따로 남자 따로 정자 따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란성하고 또 다른 느낌이야. 억지로 만든 거니까. 그래서 요새 그런 쌍둥이들도 꽤 많다. 그 다음에 니네가 알고 있는 일란성은 어떤 거냐면 난자 하나에 정자 하나가 들어가고 수정이 딱 된 다음에 이게 이세포기로 쪼개지면서 각자 태반을 다르게 이렇게 쓰는 거거든. 아니면 같이 쪼개지면서 태반을 같이 써가지고 똑같이 자라는 거거든. 근데 완전히 다르게 쪼개지면서 완전히 다르게 커. 그래서 실제로 다르게 태어난 일란성인데도 다른 애가 있어요. 유전적으로 비슷한데 생김새나 이런 건 다 다른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경우의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이건 난자 하나에 정자 하나고 이건 난자 2개에 정자 2개가 따로따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얘는 애초부터 아예 유전적으로 달라. 얘는 유전적으로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얘는 유전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인간 윤리적으로 그러면 안 되지만 쌍둥이를 태어나게 한 다음에 얘네를 완전히 서로 다른 환경에서 키우면 다를 것이다. 그래서 유전적인 거하고 환경적인 거가 이게 유전적인 게 같아도 환경적인 게 다르면 다르게 아무래도 밥 한 그릇 준 사람하고 밥 2그릇 준 사람이 더 체격이 크겠지. 체중도 많겠지. 이럴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최근에 밝혀졌어요. 이게 이제 어디서 밝혀졌냐면 너무너무 신기한 게 미국이 한 50개 주대잖아요. 너무 넓잖아.
근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쌍둥이로 일란성으로 태어났는데 두 여자가 헤어지고 여자애들이 헤어진 거야. 부모 사정에 의해서. 헤어져갖고 서로 모르고 쌍둥이인지도 모르고 자란 거죠. 네, 우연찮게 방송 TV에 출연하게 된 거야. 근데 TV에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나온 거지. 너무 똑같아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보를 해가지고 만나게 된 거야. 알고 봤더니 쌍둥이. 똑같아요. 머리 스타일부터 옷 입는 스타일부터 시작해서 남편 직업도 똑같고 본인 직업도 똑같고 사는 집의 구조도 비슷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체중도 똑같고 키도 똑같고 분명히 다른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래갖고 그 뒤로는 유전적인 요소가 이거 굉장히 무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전적인 요소 환경까지도 이렇게 본인의 식습관이나 이런 것까지 다 결정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함부로 일란성 유전적으로 같아도 환경이 다르면 다르다 이렇게 결론 내리지 못해요. 그런 예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쌍생아 연구로도 사람의 유전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유전자 분석이 뭐 가장 확실하지. 유전자 분석이 가장 확실하죠.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아침 드라마 많이 본다고 했죠. 아침 드라마 막장 드라마를 보면 거기 나와요. 20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내 자식이 아니야. 근데 뭐 그 자식은 막 저기 대기업 총수 아들이고 막 그래. 숨겨놓은 아들이야. 그리고 이제 유전자 분석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맨날 막 이렇게 몰래 있어. 머리카락 뜯어내려고 머리카락 뜯고 막 이래. 그럼 봉투에 넣어가지고 보내면 일주일 있다가 결과가 나오지. 99.99% 친자입니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유전자 분석이야. 한 돈 1,000만 원 든대요. 분석하는데. 근데 이게 우리가 인간의 게놈 프로젝트, 유전체라고 하는 게놈 프로젝트라고 그러죠. 다 읽었는데 다 해석을 해놨는데 이거 뭐 손을 보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지.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발전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스티브 잡스라고 했죠. 스티브 잡스는 돌아가셨잖아. 췌장암 걸려가지고. 근데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 그 유전체를 게놈을 다 읽게 만든 거야. 치료해보려고. 그래서 다 읽고 다 했는데 결국은 못 기다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투자한 돈으로 엄청나게 많은 발전이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정자 난자 수준에서 이미 뭐 유전병이 있다거나 가족력이 있는 거를 제거하고 정상적인 또는 더 똑똑한 애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까지도 지금 연구가 되어 있대요. 근데 이제 이게 윤리적인 문제가 이제 되는 거죠.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다 똑똑한 애들만 되면 우리 이제 바보 취급받는 거죠. 그렇잖아요. 유전자 조작을 하고. 또 대표적인 예가 그 유명한 여배우 있잖아. 안젤리나 졸리. 그냥 안졸리나 졸리나 이렇게. 안젤리나 졸리가 유명한 육감적인 배우. 굉장히 가슴도 크고 막 이런 배우인데 이 배우의 생명이 가슴을 노려내버렸어요. 뉴스에서 봤을 거야. 왜 노려냈어? 얘네 어머니가 얘 어렸을 때 돌아가신 거예요. 유방암으로. 그래서 그게 가족력으로 알려진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자기가 애들 크고 있는 중에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돈도 많은데 이제 그걸 하기 전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유방암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원천적으로 봉쇄하자 그래서 가슴을 돌을 낸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뭐 그런 경우. 근데 이제 이게 좀 더 발전하면 그런 도려낼 필요가 없는 거지. 그 부분을 찍어가지고 치료하면 되는 거야. 이제 그런 쪽까지도 지금 발달을 하고 있다. 그게 이제 유전자 분석법이에요. 우리한테 이제 수능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이 가계도 분석법이죠. 그래서 남자는 네모로 표시하고 여자는 동그라미로 표시해가지고 그 밑으로 자식이 나오는 걸 이렇게 표시해서 오늘 이 연습을 좀 많이 할 거예요. 이거를 몇 개 할 거야. 그래서 이게 우성 유전이냐 열성 유전이냐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가지고 몇 개 연습을 좀 해서 따질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사람이 완두콩에 비해서 유전 연구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애들로 연구를 하더라. 그 중에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는 가계도 분석법이다. 가계도 분석법이다. 뭐 실제로는 저기 뭐 대기업 총수들 있는 그 집안들은 결혼할 때 이런 가계도 서로 주고받는다며요. 누구한테 무슨 유전병이 있는지, 정신병력이 있는지, 누가 자살을 했는지. 사실 뭐 자살하는 거라든지 정신병이라든지 이런 것도 유전적인 요소가 굉장히 크대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가족력에 들어가. 암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서로 주고받는데요. 결혼할 때.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가계도 분석을 할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유전을 이렇게 따질 건데 거기 이제 우리 38페이지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 쭉 한번 눈으로 봐봐요.
가계도 조사 있죠. 집단 조사. 집단 조사가 통계 조사가 아까 군대 얘기했죠. 우리 책에는 집단 조사라고 나와 있네. 그다음에 쌍둥이 연구 나와 있고요. 염색체 및 유전자 연구 나와 있죠. 그다음에 사람의 유전의 기본 원리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저번 시간에 예전에 했던 우리 멘델의 유전 법칙이죠. 대표적인 여기다 써줄게. 잠깐 리뷰를 좀 해볼까? 멘델의 유전 법칙 첫 번째 뭐 있었죠? 우열의 법칙 있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리의 법칙 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독립유전의 법칙 있었지. 얘네들이 각각 의미하는 것만 선생님이 지금 잠깐 찝어줄게. 자, 우열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성하고 열성이 있을 때 잡종 1대에서는 우성만 발현이 되더라.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걸 할까? 우리 혀 말리기 한번 해볼까? 마스크를 써서 혀 마는 걸 선생님 혀가 말리거든? 근데 이렇게 U자로 말리죠? 안 말리는 사람 혹시 있니? 가끔 있어요. 근데 뭐 불편하지는 않아. 사는 데는 지장 없어요. 유전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야. 우리가 혀 많은 거를 우리 라운드라 그래갖고 많은 거를 라지 알로 한번 표현해 보시죠. 라지 알로. 그래서 얘가 라지 알랄 이렇게 있고 여기는 안 말리는 애를 스몰 알랄 이렇게. 그러면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똑같은 애가 있다 그래서 순종이라 그래. 그런데 얘가 대문자로 쓰면 우성 순종이죠. 소문자니까 열성이지. 그리고 순종 똑같은 거니까 순종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성 순종하고 열성 순종을 교배를 했을 때 이제 우리는 유전을 하는 거니까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 상동염색체에다 표시하면 좋죠. 상동염색체에다 이렇게 표시를 하라 그랬어. 여기에 지금 누가 들어가는 거니? 같은 위치의 대립유전자로 라지 알랄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는 스몰 알랄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지. 그럼 얘가 감수 분열을 해야 될 거 아니니? 감수 분열하면 EN에서 지금 EN이잖아. EN에서 N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정자난자가 만들어지면 이게 이제 정자라고 합시다. 여기 난자라고 합시다. 어떻게 만들어져? R 이렇게 만들어져. 얘는 하나씩 나와야 되니까 R. 지금 이렇게 하는 과정을 우리는 분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염색체를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유전인자가 반반씩 이렇게 들어가게. 그럼 이제 조합을 해봐. 얘 이렇게 만나겠지, 이렇게 만나겠지, 이렇게 만나겠지, 이렇게 만나.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잡종 1대라고 하는 거야. 잡종 1대는 무조건 뭐밖에 없어? 라지 알, 스몰 알밖에 없잖아. 그래서 멘델의 우열 법칙은 뭐냐면 우성 순종하고 열성 순종을 구배했을 때 잡종 1대에서 뭐만 나온다? 라지 알하고 스몰 알만 나오는데 이거 뭐라 그래? 이걸 잡종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잡종 1대라고 얘기하고 이때 뭐만 발현이 돼요? 이 알만 발현이 돼요. 라지 알만 발현이 돼요. 그래서 뭐만 나와? 둥근환두만 나오더라는 거야. 잡종 1대에서는 둥근환두만 나오더라. 이거 둥근환두 나온 거를 이제 잡종 1대가 어떻게 됐어? 둥근환두가 이렇게. 우리 얘 똑같은 애를 자화수분 시키는 거야. 이걸 자화수분이다.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이제 뭐가 나와? 분리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지.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이제 잡종 1대를 이렇게 나누면 얘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정자로 얘랑 나올 수 있지. 얘가 나올 수 있는 건 정자로, 난자로 이게 나올 수 있지. 그러면 이제 수정이 되면 경우의 수가 알랄 나올 수 있고, 알랄 나올 수 있고, 알랄 나올 수 있고, 알랄 나올 수 있지. 이렇게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둥근환두하고 쭈글쭈글한 환두가 몇 대면 3대1 나오더라. 그러니까 3대1이 분리가 아니라고 그랬어. 어쨌든 결과는 3대1이 나와. 우성 대 열성이 3대1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는 과정이 이렇게 하나가 감수 분열해갖고 정자가 이렇게 나눠지고 난자는 이렇게 나눠지는 거. 이렇게 분리돼서 수정란에 들어가는 거. 이걸 분리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 결과가 3대1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사람한테도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독립유전의 법칙은 이제 두 가지 이상을 집어넣었을 때 기억나니? 9대 3대 3대 1이 분리가 되는 거야. 그걸 우리는 독립유전의 법칙. 혹시라도 내가 예전에 찍어놓은 게 있을 거야. 혹시라도 해서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사람은 동영상을 저 실장님한테 달라고해서 그래서 한번 보세요. 거기 내용이 다 들어있어. 이건 원래 중학교 과정인데 여러분들이 이게 배운 지 하도 오래돼갖고 내가 한번 수업을 해줬었어. 찍어놓은 것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 부분이 보고 싶다 그러면 요청을 하시면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멘델의 유전 법칙을 그대로 사람이 적용을 하더라, 사람한테 적용을 받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 니네 39페이지 나와 있잖아요. 사람 유전 현상의 구분 이렇게 나와 있지. 거기 보니까 상령 색채 유전이 있고 성령 색채 유전이 있고 단일 인자 유전이 있고 다인자 유전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 이제 앞으로 다루는 거는 단일 인자 유전만 다룰 거야. 다인자 유전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거는 조금 있다가 분리해서 설명할 거니까 먼저 단일 인자 유전만 먼저 설명할게요. 구분을 하자면, 나온 김에 구분을 하자면 이거부터 구분부터 하고 단일 인자로 설명할게요. 유전 현상에 대한 분포를 보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뭘로 해볼까? 혐알기로 해보자. 이렇게 된다. 혐알기에 라운드, 말리는 사람을 우리 라지 R이라고 하는 거야. 안 말리는 사람을 스몰 R이야. 그러니까 말리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럴 때 이렇게 되면 R은 스몰 R에 대해서 얘가 우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우성이다. 그리고 얘가 안 말리는 애가 이렇게 되는 거, 이걸 열성 유전이라고 해. 안 말리는 현상이 우리가 지금 관심이 있잖아. 말리는 거보다, 그죠? 그래서 안 말리는 거 병은 아니죠. 혀가 안 말리니까 조금 바보 같긴 하지만, 그죠? 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근데 유전병이 이런 거잖아. 뭔가 현상이 일어나는 거. 그게 열성 애들만 모여가지고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이런 유전을 열성 유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혐알기 말고도 뭐 이런 거 있어. PTC인에 이런 것도 있어. PTC라고 하는 용액이 있는데 그 용액의 쓴맛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쓴맛을 느끼는 사람은 TT 이런 애들 느낀다. 근데 못 느끼는 사람은 스몰 TT요. 그러니까 얘 못 느끼잖아. 얘도 열성 유전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식이지. 그래서 앞으로 열성 유전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어디에 들어있냐면 상염 색채에 들어있어. 이런 현상들이 상염 색채에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상염 색채의 열성 유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상염 색채에 이 책에 예시가 안 나와 있지. 병이, 선생님 이걸 다 외울 수 없으니까 병이 예시가 안 나와 있는데 나와 있는 게 있을까? 상염 색채의 우성 유전을 좀 설명해 주고 싶은 것 같아요. 없다. 여기다 그냥 해줄게. 상염 색채가 있는데 얘는 열성 유전이야. 우성 유전 한번 해볼게요. 이 우성 유전도 있어. 우성 형질 유전이라고 해. 얘는 어떤 경우냐면 정상이, 우리 뭘로 할까? 정상은 AA 여기 유전병이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히려 열성이 정상인데 이런 걸 우성유전이에요. 그러니까 우성인자를 갖고 있는 애가 하나라도 갖고 있으면 이게 유전병인 거야. 얘는 열성일 때 유전병 비슷한 거였지. 열성일 때 유전병일 때 우리는 열성 유전인데 열성 형질 유전이라고 해요. 우성인 애가 하나라도 있으면 얘가 유전병인 거를 우리는 우성 형질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성 형질 유전은 열성이 모여 있을 때가 정상인 거예요. 조금 드물지만 이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이게 상염 색채 유전. 상염 색채 유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이 제일 많이 나오는 요 경우 있죠? 요 경우 열성 유전인 경우에 우리가 분포도를 보면 이렇더라는 거지. 이게 둥근안도라고 그러죠. 혐알기, 안
안 말리는 이게 몇 대냐? 3대 1이다. 분포가 딱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지. 이게 단일 인자이죠. 그래서 우성이 있는 애가 혀가 잘 말린 애가 분포가 B가 3대 1이 되더라. 이걸 우리는 단일 인자 유전이다 이렇게. 다인자 유전은 좀 다르게 나타나. 분포도가. 니네 확률 통계에서 배웠지? 이렇게 가우시안 커브가 평균적이다. 그래서 여기에 얘가 여기는 대문자 숫자가 이제 앞으로 대문자 숫자로 많이 할 거거든. 여기 대문자 숫자에 대문자 숫자가 증가하는 거야. 이쪽으로 갈수록 이쪽이 감소하는 거고 여기 딱 중간이 있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AA, BB, DD다 이렇게 있다. 그럼 얘는 여기인 거야. 그럼 여기 중간에 있는 애는 어떻게 되는 거니? AA에 BB에 DD인 거지. 이쪽에 있는 애는 뭐겠어요? AA, BB, DD겠지.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 뭐예요? 대문자 개수가 많아지면 피부색으로 만약에 본다 그러면 대문자 개수가 많을수록 검은색이래. 얘는 엄청 시꺼먼 놈이야. 얘는 황색이겠지. 얘는 백인종이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대문자가 하나도 없으면 그냥 허용을 거지. 대문자 숫자가 조금이라도 더 많아지면 색깔이 진해지는 거야. 뭐 이런 피부색이나 눈동자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인자이죠. 그래서 인자가 여러 개 이게 작용을 하는데 그 대문자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발현이 잘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얘는 딱 이거 아니면 이거인 거야. 이런 애들을 단일인자, 얘를 다인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다인자는 시험 문제 요새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할 거야. 지금 계속 할 거는 단일인자에 대한 얘기만을 언급을 할 겁니다. 이건 나중에 할 거야. 그래서 단일인자하고 다인자가 구별만 할 줄 알면 돼요. 일단 하나 있습니다. 상념색체하고 상념색체에서 우성유전, 열성유전에 대한 얘기를 했고 우성유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열성유전은 말 그대로 열성끼리 몰려있는 애가 유전병 비슷한 거야. 혀가 안 말려. 쓴맛을 못 느껴. 정상이 아닌 거지, 비정상인 거지. 여기는 우성유전은 대문자가 들어있는 애가 유전병인 거야. 소문자끼리 되어 있는 열성이 모여야지 정상인 거야. 이런 특징을 보인다. 자, 이번에는 성념색체. 성념색체의 대표적인 애가 누구냐면 반성유전. 반성유전이라고 하는 건 X형 색체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중학교 때는 이렇게 해서 X 문제 있다고 프라임 이렇게 나타내는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유전인자를 저기다 쓸 줄 알아야 돼. 그게 좀 복잡해요. 자, 대표적인 애가 반성유전의 대표적인 애가 누구냐면 정록생명이야. 혹시 여기 뭐 세계학이나 자기 생명이다 그러면 약대나 의대는 못 갑니다. 그거 결격이야. 신체 검사에서 떨어져요. 왜냐면 색깔 구별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 공부 되게 잘했는데 그 약대 의대 잘 못 가는 애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세계학이나 생명 경우에는 요즘 제한 요건이 있어. 그래서 니네 길 가다가 이렇게 신호등 기다리잖아요. 선생님 아들이 벌써 이제 고3이 됐는데 그 아들이 조그매하고 유치원일 때 나랑 엄청 싸웠어. 길 가다가. 아, 파란불이니까 빨리 건너자. 고집이 세요. 아빠 초록불인데요. 파란불이야, 빨리 건너. 초록불이에요. 유치원에서 초록불이래요. 파란불이야. 초록불이에요. 파란불이야. 그랬는데 이제 다음 시험까지 넘어갔어. 뭐 심각하게 싸운 건 아닌데. 그러면서 우리 아들도 선생님이 과학선생님인 거 알잖아. 주하나, 이건 말이지. 저기 안에 자세히 봐봐. 파란불 보여? 자세히. 오늘 건너면서 한번 보세요. 신호등에 초록불 켜질 때 거기에 파란 램프, 파란색, 블루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 빨간색하고 초록색이잖아. 정상적인 사람은 빨간색, 초록색이 구별이 됩니다. 생명인 사람은 빨간, 초록이 구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생명인 사람을 위해서 거기다가 초록 LED 옆에다가 파란색 LED도 넣는 거야. 그래서 자세히 보면 파란색 불빛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건너는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모양으로 나타내잖아. 우리도 모양 있죠. 기다리는 건 이렇게 생겼고 걸어가는 건 이렇게 걸어가지.
또는 글자로 쓰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게 그거야. 종목생. 이거는 X형 색채의 유전자에 문제가 있는 거고 얘는 뭐다? 무슨 유전이야? 열성 유전. 열성 형질 유전. 이렇게. 그러니까 X형 색채에 문제가 있으면서 열성 형질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자 봐봐. 정상인 사람하고 생명인 사람을 한번 써볼게요. 정독생명. 자, 정상인 경우에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을 거 아니니? 남자의 경우는 XY야. X가 깔끔해. 아무것도 없어요. 여자인 경우에는 XX 또는 X에 하나가 문제가 생겨. 옛날에는 이렇게 프라임으로 표시했다. 근데 정상인. 이런 경우를 정상이긴 하지만 인자를 갖고 있다,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보인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인 경우에 남자는 X에 하나가 여지없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여자는 X에 이렇게 두 개가 둘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두 개의 경우가 다 와야지 생명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남자보다 생명의 비율이 적어요. 이렇습니다. 남자가 생명의 확률이 더 높아. 그래서 성에 따라서 빈도수가 달라진다 그래서 반성유전은 X에 문제 있는 거는 남자 쪽에 많다. 여자는 두 개가 있는 경우의 수가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자가 생명의 확률이 남자보다 적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랑 비슷한 애가 정목생의 혈압병도 비슷해요. 혈압병도 비슷하게 X형 색채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런데 얘의 문제점은 뭐냐면 혈압병이 뭐니? 피가 상처가 나거나 그러면 피가 안 멎는 병이야. 그래서 병원에 가고 지혈제를 맞아야 돼요. 지사제는 설사 멈추는 거지. 지혈제를 이렇게 그 약이 있어. 그 주사를 맞던지 이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피가 안 멎어서 과다출혈로 죽을 수 있어. 이렇게 그게 혈압병이에요. 남자들이 혈압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못 가요. 군대 가면 아무래도 다칠 일이 있거든. 뭐 조금만 더 해볼까. 근데 그렇게 하면 피 나거든. 근데 그 지혈을 못하면 죽으니까. 혈압병은 군대 면제 사유예요. 유전병이니까요. 근데 이 혈압병이 자 정상인 건 남자 XY고 여자도 보인자는 있을 수 있고 XX 정상이죠. 근데 남자는 이게 혈압병이야. 여자는 이렇게. 근데 여자는 문제 있죠.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여자들은 월경을 하잖아. 근데 이게 지혈이 안 되는 거야. 죽잖아. 얘는 우리 치사유전이다. 치사. 어릴 치자야. 어릴 때 죽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사산돼서 태어나. 여자는 혈압병인 사람이 없어.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어놔요. 아예 태어나지 못해요. 엄마 뱃속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요는 안 태어난다. 혈압병은 똑같긴 비슷하긴 한데 이런 치사유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분류를 해놓으면 돼요.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진짜로 중학교 수준이고요. 니네들한테는 이제 어떻게 보여지냐면 H 풀다고 이렇게 준다고. X형 색채에 문제 있다라고 친절하게 주면 얼마나 좋아. 그것도 안 줘. X일 수도 있고 성형 색채일 수도 있고 상형 색채일 수도 있다. 그럼 니네는 두 가지로 나눠서 해봐야 돼. 그래서 이게 X인 걸 확인해야 돼. 아니면 상형 색채인 걸 확인해야 돼. 그래 그런 게 어려운 거야. 그러면 이렇게 주어졌다 그래봐. 이게 그냥 정록생명이라고 주어지는데 유전자를 이렇게 준다 그래봐. 예전에는 이렇게 줬었어. 대문자 소문자. 근데 이게 요새 추세가 이걸로 줘. 그럼 이걸 일일이 다 표기를 해야 돼. 그러면 똑같은 걸 이걸로 표기해 볼게. 어떻게 표기하면 되냐면 이렇게 표기하면 되죠. 자 정상 그 다음에 생명, 정록생명 이렇게 하고 정상의 남자, 여자 남자는 어떻게 X, H, Y 여자는 X, H, X, H, X, H 뿔따구 X, H 이렇게 되겠지.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보인자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생명인 경우에는 남자는 어떻게 써야 돼? X에 H 뿔따구에 Y 그 다음에 여자는 어떻게 써야 돼? X에 H 뿔따구 X에 H 뿔따구 이렇게 써야 돼. 이게 이 프라임을 이걸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시 방법이 니네들이 좀 익숙해야 된다.
이게 익숙해져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 가장 그래서 이 정복생님 특히 반성유전을 가지고 가장 먼저 따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만 여기 빈 공간이 있으니까 하나만 예시를 들어볼게. 가계도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통 네모가 남자야. 동그라미가 여자입니다. 얘네들이 결혼해갖고 요새는 많이 안 나니까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았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시커멓게 칠해있어. 유전병이래. 무슨 유전병인지 안 주워졌어. 그리고 엄마 아빠는 정상이야. 근데 아들이 유전병이래. 그럼 여러분들은 뭐부터 접근을 해야 되냐면 반성 유전으로 먼저 접근을 하는 거야. 어떻게 접근한다? X에 H에 Y, 그 다음에 X에 H에 얘 아들이 반성 유전은 X에 H 뿔따구에 Y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이 Y는 누가 봐도 아빠한테 온 거지. 그러면 정상이면 이 X는 엄마한테 와야 되고 엄마가 하나 갖고 있는 것이야. X 하나는 정상 이렇게 되는 거지. 엄마는 정상이면서 뭐인 거야? 무인자야. 그러면 딸은 어떻게 돼야 될까? 아빠 거 정상적인 거 하나 오고 엄마 거 정상적인 게 오거나 또는 아빠 거 정상적인 거 엄마 거 뿔따구 이렇게 오고 어쨌든 정상. 그러니까 보인자가 될 수도 있고 정상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둘 다 정상이지만 이렇게 따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야. 이게 1번이야. 그래서 가장 먼저 가계도가 나왔을 때 뭐부터 접근한다? 반성유전부터 접근한다. 자, 이제 또 한번 해볼까? 똑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 근데 딸한테 이렇게 시커멓게 칠해져 있는 유전병이 있어.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일단 반성준으로 접근하라 그랬잖아. 우리 이제 풀따고 쓰기 힘드니까 그냥 프라임으로 쓸게. 아빠 정상이야. 엄마 얘가 나오려면 딸이 나오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절대 나올 수가 없어. 정상 상태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 그러면 반성유전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념색체의 열성유전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야. 열성유전이면 얘가 유전병이니까 얘 스몰 R라는 거야. 그러면 정상이니까 얘는 라지알 스몰 R, 라지알 스몰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만나갖고 이게 돼. 그래서 혀가 안 말리는 거야. 이렇게 따져. 그럼 여기는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다 올 수 있는 건가? 아니지. 색깔이 다 칠해져 있으니까 정상만 따져야 돼. 이렇게. 자, 그러면 똑같은 경우가 나온다고. 이거는 어떤 언급이 안 돼 있을 때 얘기인데, 자, 이제 언급이 돼 있는 경우가 있어. 자, 똑같은 경우다. 똑같은 경우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지. 근데 여기에 시커멓게 칠해서 딸이 걸렸대.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문제를 주냐면 이거 X형 색채 문제에 있는 반성유전이래. 문제에서 이걸 줬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얘는 반성유전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얘는 XY고 얘는 X' 와야 되는 거고. 그럼 이건 정상이니까 엄마가 가능성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정상적으로 이게 안 나와. 근데 이게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비분리 일어나면 되죠. 어디서 비분리 일어나면 될까? 통째로 X' 다 와야 되니까. 처음에 1분열에선 정상, 2분열이 통째로 와야지. 그래서 얘는 2분열 비분리가 일어난 난자하고 여기는 뭐예요? 얘도 비분리 일어나고 없는, 아무것도 없는 성념색치가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둘 다 비분리가 일어나서 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이런 걸 잡아내는 게 규제예요. 이런 거죠.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그게 기본적으로 상념색체냐 성념색체냐 고려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우성유전이냐 열성유전이냐 고려를 해야 돼요. 반성유전도 뿔따구 2개 있는 게 유전병인 경우도 있지만 뿔따구가 아예 없는 거가 유전병인 경우가 있어요. 뿔따구 2개 있는 경우가 정상인 경우도 있어요. 이게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반성유전의 우성형질 유전이다. 뭐 얘들 나와 있던데 비타민 D 저항성 부루병, 피부 얼룩증 이런 것들이 우성 반성유전이라고 내부박스에 들어있죠. 이런 얘들도 있더라.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 수능 문제에서는 이 문제를 이런 걸 주고 문제를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문자를 주면서 하는 거니까 여러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된다. 일단 요 정도 정리해 주시고
다시 판 지우고 다시 하나씩 또 정리를 해갑시다. 오늘은 복합적인 거 말고 하나하나 그냥 심심풀이로 한번 해보자. 처음이니까 일단 이거부터 적어봐.